이번 주 주제가 요거였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부모의 삶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 주제가 이제 가족의 대화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가족에 대한 대화는 관심도 많고 또 매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답을 선뜻선뜻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라는 얘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족의 대화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까지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족 대화하면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고 사실 다 동의도 하실 것 같고 이 가족 대화가 보통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결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삶의 만족도,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 부모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자녀의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에 있어서의 모든 키워드가 딱 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더 많이 하고 싶어. 또 하나는 더 잘하고 싶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지금 가족 대화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가족 대화에 대해서 각종 조사와 기사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계속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제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대화 시간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화 시간 충분해?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 상황에서는 대화 시간이 다 너무 적어서 문제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대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부족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가족 대화 안에 씌워져 있는 프레임 같아요. 정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가족 대화 시간이 작고 그다음에 내가 가족 대화에서 무언가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죠. 같이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대화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몇 점 정도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67.9, 100점 만점에. 이 점수가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다? 저는 조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하도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만족도가 높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난 이 정도는 만족해. 자, 그럼 분포도 한번 보세요. 점수의 분포도. 이렇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라고 준 점수는 70점이에요. 우리가 수, 우, 미를 넘어서 양까지 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잘 안 해요. 좀 그래. 그쵸? 그래서 뭐 딱 이쯤은 되지 않을까 할 때 이제 가장 만만하게 주는 점수가 제가 볼 때는 70점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점수 분포도를 보면 0점도 있어요. 0점부터 100점까지. 그쵸?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 그 70점 정도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비교적 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67.9다 그러면 사실은 점수 그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본인들이 답을 했길래 내가 우리 가족의 대화 점수는 이 정도야 라고 점수를 줬을까? 그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0점부터 100점까지 다 나오는데 부부 대화가 우린 되게 많대요. 실제로 답을 쓰셨는데 부부 대화가 많으니까 그럼 대화에 대한 그 가족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죠? 그랬을 때 70에서 100점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 부부라 대화 없이 지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상했을 때 서로 바로바로 풀지 않아서 아쉬워요 하면서 그래서 70점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남편과의 대화가 많지 않은 거. 이제 이번에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참여도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대화가 아쉬워요라고 하면서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점수는 0점을 주신 분부터 100점을 주신 분까지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의 대화가 좀 아쉬운데? 그래서? 그럼 다른 대화는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우리 가족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0이야. 나는 남편과의 대화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가족 간의 대화의 만족도는 90이야.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점수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는 내가 아쉬워하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 대화가 나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조금 만족스러워도 부부 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고, 나는 똑같이 부부 대화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이 나한테 그렇게 위험도가 높거나 아쉬운 부분이 아니면 그건 좀 아쉽지만 난 점수는 70점이야. 만족도는 80점이야. 만족도는 90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요, 여러분, 배우잖아.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혹은 여보 우리 아이들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이 대화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몇 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한 50점 이랬을 때, 뭐 50점? 그거밖에 안 된다고? 이러고 발끈하거나 부르르 떨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아, 그래, 50점? 엄마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낮은데 한 반 정도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너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그랬을 때 저희가 요 이제 쓰신 대답 중에요. 이게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가족에 대한 만족도에서 아내한테 혼나는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적은 남편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까? 어떤 부분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까? 그 이유까지 아이들하고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월간 자랑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대답은 다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우리 가족의 대화 중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까 왜 0점, 10점, 20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놀라운 건 다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면 그건 또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이제 많은 카테고리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이야기꾼이래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화가 많고 가리는 주제가 없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내가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기보다 뭐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가족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룹은 보면 일단 어때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어쨌든 기능적으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좀 좋은 거죠.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고. 자, 이런 부분들도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가족들이 되게 많진 않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요, 복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가리지 않고 아무 주제나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드러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혼자 삭히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써주신 것처럼 나는 남편과의 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또 우리 가족이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태도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요, 대화를 여기 보세요. 하려고는 해요. 혹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답을 하신 분의 그 어떤 관찰성?
민감성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태도를 어쨌든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지. 알면서 안 하니까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대화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만족도가 높은 순간들을 보면 막 각 잡고 결심하고 대화할 때보다 자기의 일상들을 나누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잠깐, 자기 전에 잠깐, 뭐 혹은 낮에 일하다가 잠깐 톡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 일상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 또 스킨십을 많이 한다. 이거는 말로써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무언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스킨십, 그다음에 이게 살짝 안아주는 거,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연결되는 대화의 범주 안에 넣어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도라든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족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만족 포인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맞아. 나도 저런 거 있긴 한데. 근데 난 왜 저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 아마 지금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보다 이 부분에 좀 먼저 집중해 보는 거, 이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민감하게 나왔던 영역이 뭐냐면 이제 부부 대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부부 대화가 많아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또 되게 재밌는 건 부부 대화가 없는 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아이와의 대화는 둘 다 잘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부 대화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나도 아이와의 대화를 굉장히 원만하게 잘하고 내 배우자도 아이와의 대화를 굉장히 원만하게 잘해. 그렇다면 우리 가족 대화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부부간의 대화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분 지금 대답을 쓰실 때. 그런데 내가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 원활하고 내 배우자도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되게 원활해. 둘 다 잘한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줄까? 진짜 이 기준이 되게 다를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 그러니까 부부 대화와 자녀와의 대화의 중요도를 내가 어느 정도 그 가중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50점 전후를 주고 계시네요. 근데 요 대답을 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게 주셨거든요. 그쵸?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족의 대화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나의 뭐에 따라 달라져요? 내 기대치, 기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대치를 그래님 낮추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면 그걸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나는 우리 가족 대화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워. 요런 부분은 좀 아쉬워. 그런데 이 부분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하게 의미를 두는 것 같아. 뭐 요런 얘기들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제 아쉬운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아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가만히 있어도 누구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많이 한다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 반대겠죠. 묻지 않으면 말을 안 한다. 반대로 이 얘기는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는 얘기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이 얘기는 요 안에서 우리가 요 아쉬워요 안에서는 뭐를 발견해 보시면 좋냐면 내가 어디까지를 기준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두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지금처럼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그럼 물어보는 거는 대답을 잘하네. 그러면 가족 대화에 대한 만족도나 우리 가족의 대화가 수준이 높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묻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는 건 난 너무 그러니까 아쉽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말이 많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대화할 시간이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연결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물어보지 않으면 스스로 말하지 않을까? 저는 연결지어서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혹은 내가 시간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로써 혹은 대화를 어려워할 때의 가장 큰 그 방어막이 뭐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 없었는데 너는 왜 항상 오해를 해? 나는 상대방의 말투에 감정이 상했는데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게 되거나 안 듣게 되거나 안 걸게 되죠. 근데 두려움이 이제 앞서게 되면 관계에서 자꾸 그 대화를 피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써주신 것처럼 싸울 것 같아.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저런 톤으로 말하더라.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 혹은 이런 생각도 하기 쉽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자 내가 원하는 수준의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인사이트 있는 대화는 나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말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투가 다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맞는 말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좀 다양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의 말투에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속 저 말투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 뒤에서 보면 가족 대화의 방해 요소를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눠 볼 때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싸우는 한이 있어도 뭔가 개운하게 혹은 뭔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서 좀 더 말을 걸어볼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는 지레 겁먹고 자꾸 피하게 될까?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대화와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대화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상대는 어떤 대화라고 생각할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얘기하면, 그래님, 그걸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저희 신랑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살아, 당신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어, 직업적인가? 어떻게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너무 힘들겠다. 너무 피곤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서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가 남편이 그럼 당신은 어떤 대화가 의미 있는 경우야? 그러면 남편은 재미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거. 근데 저는 그냥 재미만 있는 걸 보면 굳이 저런 말을 왜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혹은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게 가족 대화의 아쉬움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 당신이 의미 있어 하는 건 그거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이 서로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 그쵸? 그렇죠. 우리 부부는 티키타카예요. 막 이제 오히려 열띤 어떤 토론을 하면서 막 이제 신나하는데 애들이 보면서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왜 싸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세요. 말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예쁘게 나가지 않고 자꾸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 함께 나누는 혹은 아이들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미 있어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의미 있어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줄어들어요? 소재가 줄어들어요. 부부 대화에서. 그래서 소재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딱 끝에 남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애들은 자, 애들은 뭐 학교에서는 별일 없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준비물은 없대? 어떻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쫙 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 얘기. 근데 둘 다 별로 그렇게 즐거운 얘기가 아닐 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소재가 줄어들면은요, 그 소재가 넓을 때는 우리 어때요? 각각의 소재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이 돼요. 가족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뭐 재미있는 어떤 유튜브 뭐 이렇게 그 컨텐츠 얘기도 했다가 또 진로 얘기도 했다가 애들 얘기도 했다가 엄마 아빠 삶의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다양해지면 그 부분에서 가족들이 받는 압박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소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의 주인공이 되는 어떤 그 중심 주제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적당한 관심은 좋은데 항상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도마 위에 오른다. 명절이나 이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자, 그랬을 때 내가 점점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접점이 줄어들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과 접점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과 접점이 줄어들고 사춘기,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걸 우리 보통 저렇게 해석을 해요. 애들이 자라면서 공유하길 원치 않는 사생활의 범주가 넓어진다. 물론 맞아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유하길 원치 않는 사생활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또 이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고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어지는 부분도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관심 있는 게 나는 원래는 1, 2, 3까지를 주로 공유를 하다가 지금은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났는데 부모님이 관심 있는 건 항상 1, 2, 3인 거예요. 그리고 1, 2, 3이고 엄마가 예전에는 한 10가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1, 2, 3에 관심을 쏟는 비율이 좀 비교적 적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게 점점 아빠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오로지 나의 1, 2, 3이 엄마 아빠의 모든 이야기와 대화의 주제가 되어버리면 나는 4, 5, 6, 7, 8, 9, 10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섭다. 무겁다.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소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하는 말투가 굉장히 좀 다르죠. 크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훨씬 더 빨리 아이의 말을 재단을 해요. 예측하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듣기가 어려워서, 물론 이제 소재도 제한적이 있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더 듣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부모 습관 모임에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놀라운 말이 잘 들어보면 너무 많거든요. 사랑스러운 말도,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라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미리 예측하고 재단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 대화에서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고 육아나 일이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조금 의미 있는 대화도 하고 싶고 공통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 싶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혹은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러면 시간 얼마면 되는데?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맨날 모든 자료들을 볼 때 제가요, 가족 대화가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가족 대화의 시간적 여유가 참 충분합니다 하는 연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서베이에서든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얼마면 될까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었어요. 가족 평균 대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족 대화라는 게 함께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무언가 처리를 해내야 되는 것들을 빼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제 써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건 한 번에 쭉 이어서 30분, 쭉 이어서 1시간,
쭉 이어서 2시간을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내가 같이 뭐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로 혹은 중간에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또 만나고 주말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면 만족하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어때요? 1시간 미만이에요. 1시간 미만이면 8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대요. 하루에 1시간. 그러면은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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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보면은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긴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워킹맘들이거나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는 뭐 학원을 갔다 오거나 스케줄들이 많아지다 보면 와,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러다가 우리 단절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질이 중요한데 그 질이 어떻게 중요해? 라고 하면 단순한 문답이나 취조가 아니어야 된다. 서로 마주보고 하는 깊은 대화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면 문답이나 취조가 되거나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30분 미만이 좋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대화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가족 대화의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서로가 함께하는 순간에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가족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 아쉬운 걸 봤는데 어떤 것들이 이 가족 대화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이건 조금 더 학문적인 부분에서 찾아봤거든요. 전공 서적들을 좀 봤는데 요거는 가족 수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가족 발달이라든가 가족 상담, 가족 심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보는 교재예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해 요인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덩어리를 지어서 이제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이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체크를 해보면서 구체적인 방해 요인이 나한테 뭐가 있지? 순위가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외적 요인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바쁜 일과, 여러분의 바쁜 일과가 가족의 그러니까 가족 대화를 방해하는 영향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바쁘거든요. 바빠요?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그 부분이 내가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 요인이 될까? 저는 좀 아이가 커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2점 정도예요.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과다한 업무, 과다한 업무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좀 업무에 대한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뭐 피곤함하고 연결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내가 말을 하기가 싫어지나? 입을 닫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거꾸로 가서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위로해줘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혹은 뭐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 자람지기들한테도 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저건 오히려 과다한 업무거나 피로는 저것도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사님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그룹은요. 외적 요인 중에서요. 이런 게 있대요. 두둥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인터넷이라든가 TV, SNS. 그다음에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과 혹은 예를 들면 우리 원가족의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돌봐야 되는 봉양. 여기서 오는 것들도 가족 대화를 방해한다고 하고요. 저 봉양 안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제 우리 남편과 배우자와 좀 그렇다. 좀 불편하다. 그러면 부부간에 뭔가 싸해질 때가 있죠. 시부모님하고 뭔가 불편해.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또 이제 수직적인 가족 관계. 어때요? 어차피 이 이야기는 해봤자 답정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무언가 항상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이거는 싫어도 해야 돼. 요즘에 이제 김장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이제 장을 담그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대화를 해보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기대하는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직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한테 방해 요소가 되는데요. 자, 우사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어떤 것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는지 잠깐 한번 이야기 초대해서 들어볼까 봐요. 이제 아이들이 한참 아동기, 사춘기 이렇게 지금 청소년기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들도 좀 그렇다 보니까, 저 인터넷, TV 이런 식으로 각자 하나씩 기기를 들고 각자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틈이 나면. 그러다 음,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기기들하고 좀 멀어지면 그 시간에 대화를 할 텐데, 각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저게 지금 저희 집에서는 제일 우리 가족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외적 요인들을 쭉 한 6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봤거든요. 저 6가지 외적 요인 중에서 우리 가족 대화를 방해하는, 예를 들면 수치가 5 정도 이상 가는 거, 혹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정도 가는 건 저희 피로와 인터넷이요. 피로와 일단은 인터넷.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금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지쳐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피로가 일단 생각이 났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인터넷이나 TV나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외적 요인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우린 지금 가족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좀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내적 요인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대화의 방해 요인을 주로 어디서만 찾냐면요. 저 외적 요인에서만 찾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가치관의 차이, 어떤 걸 말을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의 차이, 세대 차이, 그리고 대화 기술 부족,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치관과 세대 차이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북클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진감래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지금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지금은. 그쵸?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어때요? 나중에 훨씬 더 그 달콤한 순간들이 올 거야. 이 고진감래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혹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는, 윗세대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런데 요즘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ess pain. 그러니까 고통이 덜하면 more gain.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힘든 걸 참고 견딜 필요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요즘 세대의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돼라는 부분에서 이제 세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야 된다라고 배우고, 아직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여전히 뭐 이렇게 조기 교육의 열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진학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도가 높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훨씬 더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성장하고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비현실적인 기대값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비합리적 신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언가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슈드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준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게 현실과 자꾸 동떨어진 지나치게 이상화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때요? 무언가 만족스럽지가 않죠. 굉장히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 삶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어떻게 보게 돼요? 모자라, 부족해. 네가 해봤자지. 네가 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런 상태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나가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 위협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뭐 명령, 일방적인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속에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는 경향성이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눈이 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조금 이따 이 부분 조금 더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뭐, 과다한 업무, 이번 주에 내가 업무가 좀 과다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기계 하나씩 끼고 들어가서 다 흩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적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들은 특히 내적 요인들일 텐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나를 성장시켜야만 되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요인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족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었습니다.